오늘이 베이비빌리 앱으로 따져보니까 4주 정도 됐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1차 피검을 한 다음에 임태기를 더 이상 안 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임태기가 엄청 연해져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가지고 바로 이제 난임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시간이 4시 50분이거든요. 근데 난임병원이 5시까지밖에 안 하고 시간이 끝나서 뭐 피검사를 해볼 수도 없고 그런 상태라 일단은 계속 임태기를 해보면서 출혈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출혈이 있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임태기가 진해져서 그 앞에 있는 선이 더 진해져야지 아기집이 보이는 거고 그리고 임신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게 점점 진해져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후기들을 봐도 그게 맞으니까 왜냐면 호르몬이 그만큼 더 잘 많이 나와야지 그게 정상적이니까. 그런데 언제부터 연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에 본 게 이식하고 12일차 때 피검을 했거든요. 그때 피검이 임태기보다 훨씬 더 연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태기를 오전과 오후에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고 임태기 자체가 불량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럴 확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주말이 끝나면 2차 피검을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피검을 하고 결과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1차 피검 때 233이라는 안정적인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으려고 하고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아무 결론도 내리지 않은 상태로 생각하고 2차 피검사하고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병원 가기 전인데 제가 주말 동안에 계속 그 테스트기를 해봤어요. 테스트기가 처음에는 제가 첫 피검을 했을 때보다 조금 연해져 있어서 이 정도면은 좀 그냥 연해져 있나? 정도로 이제 보였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완전 연해져서 지금 피검을 가기 전에 바로 해본 거는 거의 연한 2줄이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병원에 가려고요. 주말 동안에도 미리 판단을 내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 임태기가 제가 한 5개 정도를 했거든요. 하루에 2개씩. 근데 이 임태기 5개가 다 오릴 리도 없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는 좀 했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서 피검 결과를 확실히 듣고 진료도 받고 나서 그 다음 일은 나중에 생각하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병원에서 피검을 받고 이제 피검 결과가 바로 안 나오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걸려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료를 보고 가겠냐고 물어봐서 만약에 피검 결과가 낮게 나온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처방이 있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낮게 나온다고 하면 유산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따로 처방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라면은 제가 지금 4주 3일째였대요. 아기집을 볼 수도 있는 시기라서 그럼 일단은 아기집이 있는지 보고 아기집이 안 보이면 집에 가서 피검 결과를 보겠다라고 해서 피검사 먼저 하고 진료를 보러 갔어요. 질청파를 했는데 아기집이 따로 안 보이고 자궁 내막도 원래 임신이 됐다라고 하면 되게 두꺼워져 있어야 된대요. 근데 그냥 보통 평범했을 때 제 컨디션의 내막 두께라고 해서 피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아마 유산일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일단 맛있는 밥을 시켜 먹고 기운을 차리고 좀 잤어요. 1시간 정도. 자고 나니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피검사 수치가 8.6이 나왔대요. 화학적 유산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근데 이제 진료를 봤을 때 이런 완전 극초기에는 유산이 되는 거는 그냥 유산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해주셨고 그 이유가 피검사가 1차 때는 233이 나왔고 유산이 됐을 때 20 이하로 나와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유산이 될 거고 이제 잘 유산이 돼서 깨끗하게 다
자궁이 비어질 예정이구나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 피검 수치가 뭐 233인데 300으로 올랐다거나 아니면 떨어졌는데 180 정도로 떨어지거나 이렇게 애매하게 오르거나 애매하게 떨어졌으면 그게 더 안 좋은 거래요. 이런 경우에는 자궁 외 임신을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거 빨리 떨어져야지 다음 시험관을 준비를 하거나 내 몸 컨디션을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얘가 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진료를 보고 왔을 때는 제발 피검사 수치가 제대로 잘 떨어지길 바랬어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행히 전화를 받았는데 8.6이라고 해서 너무너무 다행이었고, 조금은 당황스럽고,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노력한 시간과 에너지가 결과가 없이 증발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게 가장 힘이 빠지고,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위험한 순간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자연적으로 잘 배출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 마음이 좀 편해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시 자려고 하다가 자기 전에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빠지기 전에 카메라를 다시 켰어요. 왜 나는 제대로 한 번에 되는 일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잘 해보니까 이 세상이 저한테 억지로 일부러 너 잘못되라, 너 피해 입어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잘 되길 바라고 제가 행복하기를 바래주기 때문에 제 가족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제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으로서는 다음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시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 시험관이 아니더라도 그냥 모든 일에서 아깝게 뭔가를 놓쳤을 경우, 아니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른 결과로 당황스러웠을 경우, 추천하는 게 뭐냐면 엄청 맛있는 배달 음식을 시켜 드세요. 매운 음식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매운 음식 시켜 드시고, 저는 제육볶음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제육볶음 시켰는데 진짜 한 입 먹는 순간 그냥 진짜 맛있네? 이 생각 들면서 좀 그런 모든 게 다 스트레스랑 짜증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완전 강추입니다. 과일바구니에 건강하게 출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이 리본이랑 인증샷은 잘 찍어놨다가 임신 잘 되고 출산하기 직전에 덕분에 출산 잘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답장을 한번 드리려고요. 리본을 잘 놔두려고 합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2차) 피검, 어제 피검 받고 와서 오늘 바로 생리 시작했어요.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할 수가 있대요. 근데 시험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인공수정의 몇 배가 넘는 과배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달 이어서 할 수가 없고, 한 번 하고 나면 2, 3개월을 쉬고 또 해야 된대요. 그래서 시험관은 총 1년에 한 4번 정도밖에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원장님과 이제 상의를 한 끝에, 원장님은 다행히 제가 배아가 하나 냉동 배아 남은 게 있어가지고 그 배아 이식을 일단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셔서 그거를 이식을 할 건데, 시험관을 한번 하고 임신을 하고 나서 유산이 된 거라서 이미 제 주기를 뛰어넘었거든요. 지금 제 주기가 벌써 3주 정도 꼬여버렸는데, 일단 생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초음파를 해서 봐야 된대요. 난소가 부어있지는 않은지, 자궁 내막이 두께가 두꺼워서 잘 준비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빨리 생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해서 일단 생리 시작하고 제 주기를 따져주셨어요. 원장님께서
생리 시작하고 나서 12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해서 예약을 잡아뒀습니다. 가서 초음파 보고 제 몸 컨디션을 본 다음에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컨디션이 나쁘지는 않아요. 좋고 다음 차수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잘 관리를 하면서 지내면 될 것 같고, 시험관 주사 맞고 뭐 하고 준비하는 게 한 달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거의 커피도 안 먹고 뭐 진짜 맨날 땀 흘리게 옷도 입고 있고 막 이랬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라떼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평소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운동을 해도 된다고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운동도 안 갔어요. 거의 한 달 정도? 이식을 하기 전에는 운동을 매일 갔지만 이식을 하고 나서 한 3주 정도는 운동도 안 갔거든요. 그랬는데 운동도 갔다 오고 그러니까 뭐 몸도 상쾌해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다음 시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잘 다시 준비하고 더 즐겁게 지내보려고요. 새해 초에 이렇게 한번 넘어지다 보니까 올해가 얼마나 잘 되려고 그러나 올해가 잘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 초긍정의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식욕이 별로 없어요. 이식을 할 때에는 엄청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엄청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임택이 연해지는 거 보는 순간부터 식욕이 1도 없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일부러 잘 찾아서 먹고 여행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렇게 지내려고 합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그렇게 안 추워가지고 옷도 완전 두껍게 안 입어도 될 것 같고, 저는 아이라인 문신을 해가지고 따로 아이라인을 완전 전체 다 그리지는 않고 뒷부분에만 살짝 그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는 아무리 아이라이너를 깔끔하게 그려도 스머징을 제대로 안 해주면은 아이라인 그린 게 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머징을 해줘야 되고, 오늘은 김범수 님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아이 메이크업까지 했습니다. 이제 머리 하고 올게요. 머리 말리고 왔어요. 제가 요즘에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관리는 뭐냐면 미백 관리거든요. 플러스 선크림인데 착색 같은 거는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다 끝나서 다시 돌아오는데 선크림 잘 안 바르고 그걸로 인해서 이미랑 잡티 생긴 건 다시 안 돌아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가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보다 지금부터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따뜻하게 털옷 입고 벨벳 원피스 입고 갑니다. 혹시 콘서트장이 추울까봐 담요를 챙겨왔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가지고 마스크도 챙겼어요. 김범수 콘서트 보러 왔어요. 지금 늦어서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재밌게 보고 오겠습니다. 김범수 노래 너무 잘한다 진짜로. 몇 점이래? 무대를 완전 뒤집어 놓으셨다. 김범수 콘서트 10점 만점에 100점. 아주 재밌었습니다.